안녕하세요. 빡PD의 재테크TV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연금저축을 연금펀드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연금저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1월인데 지금 현재 직장인 분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챙기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네. 자, 연말정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자, 왜 연금저축이냐? 자, 연금저축은 납입금 최대 400만원까지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신 분은 13.2%. 그러니까 내가 최대 1년간 400만원을 납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13.2%를 하면 52만 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5,500만원 이하이신 분,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은 총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을 다 했다. 그러면 16.5%를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자, 400만원에 16.5%면 66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연말정산 시. 네. 자, 정리를 하면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 52만 8천원 공제 받으시고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66만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분들 연금저축 하나 정도는 다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세액 공제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나중에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금은 내가 납입을 하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일반 연금이 아닌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일반 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연금 받을 때 전액 비과세, 연금소득세를 안 낸다라는 거죠.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내가 납입할 때는 세액 공제를 13.2%에서 16.5%를 매년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 시간이 지나면서 세율이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55세에서 만 69세까지는 5.5%를 매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만 69세 이후부터 만 79세까지는 4.4%, 만 79세부터 만 80세까지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내가 매년 연말정산시 돌려받습니다. 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55세 전에 만약에 이 연금저축을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세액 공제를 해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국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해지 가산세라는 것을 내게 돼 있어요. 네. 해지 가산세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과 이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원리금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자, 국가에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는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왜 국가에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일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평균 연령이 뭐 80세, 90세, 뭐 100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60세, 70세에 내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약 한 30년, 40년간은 소득이 없이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자, 니네 연금 가입해. 그러면 세액공제 해줄게. 이런 목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국가에서는 연금으로 타는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연금으로 타지 않고 갑자기 중간에 목돈을 찾아서 해지를 해서 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속을 위반했다. 그래서 네가 받은 것을 다 토해내라.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가산세를 16.5%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아까 13.2%밖에 공제를 못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를 다 받았지만, 어쨌든 5,500만 원 이상이신 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좀 덜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해지가산세는 똑같아요. 16.5%. 그래서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절대 연금저축을 해지하시면 안 돼요. 손해입니다. 네. 절대 손해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가입할 때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가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아는 지인들, 뭐 회사에 찾아오시는 보험 설계사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금저축을 보험사에다가 많이 가입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 얘네들은 금리 연동형이에요. 금리와 연동이 돼서 이자율이 금리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세액공제는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냈어요.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타려고 봤더니 쌓여있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가 애게게게 너무 작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해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연금을 탈 때 쌓여있는 적립금이 커야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내가 가입한 연금 저축이 이자율이 너무 낮아져서 쌓여있는 돈이 크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자,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 그 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연평균 수익률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을 한 금융회사가 보험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보험사도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가 있습니다. 자, 40세인 가입자가 2001년 초에 가입을 해서 2017년 말까지 17년간 납입을 했을 때 가정을 한 자료이거든요. 자, 손해보험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평균 수익률이 3.84라고 합니다. 자,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은 4.11%라고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적금 이자보다는 네, 좋습니다. 네. 3.84, 4.11이에요. 연금저축 펀드는 연평균 수익률이 6.32% 나왔어요. 자, 보험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 한 2% 정도, 2에서 2.5% 정도의 그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금리가 계속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던, 은행에 가입하셨던 금리형 연금저축을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아니다,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는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볼게요. 자, 200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2020년 1월까지의 금리 변동 추이예요. 자, 2008년도에는 금리가 5%대였어요. 5%대. 표 보이시죠? 네. 자, 2008년도에는 약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는 5%였어요. 5%였어요. 네, 그 당시에 가입을 했던,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던, 고객님들은 이 5%대, 4%대의 금리를, 이율을 적용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1.25%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25%까지. 자,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도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는 10년, 20년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금리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7년 전에 2001년도, 17년 전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동안 5%대 금리를 받아오셨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근 10년 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1%에서 3%대밖에 지금 적용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60세, 65세, 70세 때 진짜 이제 연금으로 필요할 때 연금으로 받으려고 봤더니 나의 연금 적립액이 턱없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네. 뭐 내가 선택할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